예쁘잖아요. 와, 예뻐, 예뻐. 어떻게 이렇게 썰었는데 예뻐? 이거 진짜 리얼 다이어트 단백질 채소 식단. 너무 예쁘죠? 안녕하세요. 채식은 어렵지만 채소 습관 홍성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채소뿐이 아니고 누구나 좋아하는 고기 함께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기를 굽고 또 쌈을 싸 먹고 채소 샐러드를 또 따로 챙겨 먹고 이런 번거로움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바로 채소 고기말입니다. 일단 요거 고기는요, 제가 그냥 정육점 가면은요 말아 먹을 수 있게 고기 썰어 달라고 하면 되거든요. 이거는 200g의 양이고요. 이건 이제 고기를 이제 등심 부위, 보통 이제 샤브샤브나 불고기감으로 많이 해요. 그거를 이제 말 수 있게끔 슬라이스 해달라고 하면 알아서 적당한 두께로 이제 슬라이스를 해주시거든요. 이렇게 진짜 얇아요, 그쵸? 이렇게 얇아요. 그리고 키친타올 통해서 이제 피기를 제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잎채소는요, 바로 치커리입니다. 이 끝에 갈변된 부분은 절단해주고요. 깨끗이 이제 세척한 상태고 혹시나 이물질이 있는지 체크. 이렇게 약간 이파리가 꼬불꼬불한 거는요, 틈새를 잘 봐야 돼요. 왜냐면 정말 잘 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치커리, 찌꺼기 뭔가 비슷하지 않나요? 좀 억지긴 한데 몸의 찌꺼기를 이제 제거해 주는데 진짜 효과가 좋은 잎채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꼬불꼬불한 것도 보면 뭔가 잘 닦일 것 같고 우리 몸에 들어가면서 다 긁어가지고 몸에 나쁜 거 너 따라와 이러면서 다 긁어가지고 다 내려갈 것 같잖아요. 정말 이 치커리는 우리 몸에 나쁜 노폐물 찌꺼기를 같이 끄집어내는데 좋은 채소입니다. 그다음에 이 치커리만 넣으면 또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아삭한 식감이랑 색감을 위해서 이렇게 파프리카도 준비를 했어요. 채를 썰어줄게요. 엄청 넓적하게 큼직하게 해주셨어요. 마스크팩 해줄 것 같아. 고기팩. 자, 이거는 이렇게 고기를 얇게 썰었기 때문에 이 틈새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맞물려서 이런 찢어진 부분은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메꾸고, 그리고 돌돌 말면서 또 그 틈새를 또 메꿔주기 때문에 너무 뭐 이렇게 꼼꼼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왜 조금씩 고기를 슬라이스한 부분은 앙증맞게 한 번씩 해도 되는데요. 정말 손 많이 가거든요. 어렵고 저는 한 번에 크게 가서 먹기 쉽게 요리할 거예요. 여기에 이제 재료들 얹어줄게요. 치커리, 그리고 파프리카도. 아무리 두껍게 말아도 속에는 채소기 때문에 절대 먹다가 막 목 캑캑거리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수분감 있게 드시기 좋고요. 고기 김밥처럼 꾹꾹 눌러가면서 돌돌돌돌 말아요. 이거는 사실 뭐 대체할 수 있는 거는 꼭 소고기뿐이 아니고요. 돼지고기도 삼겹살 이런 것도 얇게 썰어달라고 하면은 그걸로 또 활용을 하기도 하고 또는 베이컨으로도 할 수도 있겠죠. 짠! 이런 건요, 캠핑 요리로도 괜찮아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다 만들어가지고 아이스팩에 넣어서 캠핑 장소 가서 그릴에 구워 먹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네, 요거 하나 더 만들게요. 돌돌돌 말아요. 또 구우면서 고기는 익으면서 붙잖아요. 그런 걸 활용을 해서 이제 익혀줄 거죠. 자, 두 덩이 만들었어요. 자, 이제 구워줄 거거든요. 팬 가열해주고, 그리고 절대 약불로 하지 않아요. 약불로 하면은 물이 생기면서 이게 접착이 안 돼요. 센 불로 해야 돼요. 센 불로 시작하고 고기가 어느 정도 겉면이 노릇해지면서 붙었다 하면은 나머지 좀 부족한 부분만 이제 약불로 해서 좀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름은 두르지 않아요.
이렇게 치 하는 소리로 그 경계면이 있는 쪽이 바닥으로 가게끔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붙죠. 이렇게 다 붙이면은 이렇게 굴러가면서 겉면을 노릇노릇. 불이 또 너무 세진 것 같다 하면은 살짝만 줄여주시지 너무 약불로 하면 안 돼요. 벌써 고기가 금방 익죠. 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요. 정말 쉽고 간단하면서 있어 보이게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가 뭐 밀푀유나 샤브샤브나 하려면 준비할 게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넣고 말아서 하나의 또 식단을 뿌리면 건강도 챙기고 손쉽게 색다른 요리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이제 열기가 어느 정도 있을 때 이제 소금 간으로 좀 해줘요. 로즈마리가 있어서 저는 로즈마리 준비했는데 로즈마리가 좀 고기랑 잘 어울려 향이. 그래서 살짝 첨가를 해주고 그리고 후추. 이렇게 해서 다 익었거든요. 먹기 좋게 잘라볼 건데요. 썰 거예요. 먹기 좋게 김밥처럼. 너무 뜨거울 때보다 살짝 한 김 날려주고 경계면이 이제 바닥으로 가게끔 아래로 가게끔 이제 두고 잘라주기. 할 때는 쓱싹. 너무 예쁘잖아요. 와 예뻐. 어떻게 이렇게 썰었는데 예뻐? 이거 진짜 리얼 다이어트 단백질 채소 식단. 너무 예쁘죠? 맛있어. 씹히면서 안에 수분이 팡 터지니까 전혀 퍽퍽하지 않고 이렇게 먹으니까 훨씬 고급스럽고 색달아요. 포만감 충분히 높이면서 탄수화물은 제로, 그리고 단백질과 또 채소의 영양까지. 채소 소고기 말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애호박 먼저 넣을게요. 달걀도 바로 넣어줄게요. 10그릇 먹어도 전혀 부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물에 육수를 낼 건데요. 건새우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멸치 육수도 괜찮고 뭐 다시마 아니면 온갖 재료들을 넣어도 되고요. 근데 이제 이 요리의 좀 핵심은 주 재료의 맛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깔끔하고 담백한 국수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막 너무 이것저것 육수를 내는 것보다 정말 이 한 가지, 이 건새우의 향을 내주고, 그리고 면에서는 애호박의 향, 그리고 달걀 지단 면에서도 이제 달걀의 향과 식감, 이렇게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네, 여기 이제 찬물에다가 건새우를 퐁당퐁당 넣어줄게요. 이 건새우만으로도 육수를 내면은요, 이 새우의 진한 풍미랑 그리고 훨씬 더 또 감칠맛이 있어서 우리가 무조건 맨날 뭐 멸치 육수, 뭐 다시마 육수, 뭐 이렇게만 항상 이제 고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 번은 이렇게 건새우로만 또 해보시면은 여기에 또 이제 매력이 있고, 또 이 우러난 이 건새우는 버리지 않고 또 이제 속살을 까서 또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알차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저는 마늘을 같이 넣어줄 거예요. 슬라이스로 넣어줄 거고, 여기에 제가 간 마늘을 안 넣고 이렇게 슬라이스 마늘로 해서 육수와 함께 마늘의 향을 깔끔하게 내줄 겁니다. 그러면 새우에 뭐 약간의 이제 바다 향도 살짝 없애주면서 풍미 있게 육수를 우려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끓이는 동안에 애호박으로 이제 면처럼 길게 채를 썰 거예요. 근데 이런 감자깎이 칼이 있다 하면은 이걸로 이제 또 활용을 해주면 좋겠죠? 더 편하고.
애호박 반 개 정도의 양을 제가 일단 준비를 할게요. 이거를 겹쳐서 가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이렇게 흐물흐물 호로록 이렇게 말리거든요. 정말 그냥 면이죠. 네, 이렇게 해서 다 썰어줄게요. 쭉쭉. 자,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네, 이제 달걀은 풀어서 그냥 지단 붙여줄 거예요. 여기에 이제 소금 간도 살짝 해주고 소금, 후추 살짝 넣어서 기름 둘러주고 기름 너무 많이 하지 않도록. 그러면은 국물이 이제 면 이렇게 넣었을 때 국물이 너무 기름이 둥둥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불 약하게 줄여준 다음에 뒤집어서 도마에 옮겨서 살짝 식은 다음에 또 이제 채를 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육수는 센 불로 해서 바르르 끓으면은 약불로 줄여가지고 5분에서 10분만 더 우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보통 육수 하면 막 건지고 하잖아요. 건지지 않고 그냥 이대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자, 일단 1차적으로 여기에 이제 간을 좀 해줄 건데요. 간장, 국간장을 살짝만 이렇게 넣어주고요. 베이스만 맞춰주고 홍무추 간 주고 약간 재료가 들어가는 걸 감안해서 조금은 짭짤하다 하는 정도로 간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뒤에 또 굳이 또 간을 하지 않아도 아유 담백해. 간 조금만 더. 와, 근데 정말 국물이 깔끔해요. 진짜 완전 속 편하고 깨끗해요. 맛있어 맛있어. 여기에 이제 지단 썰어주고 길쭉길쭉 이렇게 길쭉하게 된 이 달걀면도 이제 준비가 됐어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넣어줄 거예요. 불은 이제 중불로 해주고요. 달걀은 어차피 익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단도 고명으로 올려 먹듯이 이거는 그냥 마지막에 넣으면 되니까 애호박 먼저 넣을게요. 자, 퐁당퐁당 들어가면 사실 이 애호박은 생으로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너무 오래 끓여야지 이런 느낌보다 들어가면 다시 불을 올려서 바르르 끓여주는 정도로만 들어갈 거예요. 금방 끓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달걀도 바로 넣어줄게요. 색감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자, 바르르 끓으면 이제 마무리로 참기름 한두 방울만 살짝 향 내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끝! 끝, 끝, 끝! 와, 맛있겠다. 이거 진짜 면치기 가능. 너무 맛있다. 너무 달아요. 진짜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면을 씹는 느낌 같기도 해요. 이게 쫄깃하면서 사각거리면서 부드럽고 그리고 달달해요. 이 애호박의 단맛이 확실히 느껴지는데 너무 맛있다. 이거는 10그릇 먹어도 전혀 부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상태로 10분 익혀줄게요. 이렇게 쫙 어떠세요? 굉장히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으세요? 이렇게 해갖고 이 양배추가 듬뿍 들어있기 때문에 소화에도 굉장히 좋아요. 그냥 녹아요. 그냥 양배추도 사르르 녹고 고기와 치즈가 정말 녹는데
이거 양배추랑 이거 사실 진짜 그냥 다 먹을 수 있어요. 오늘은 이 양배추 반쪽을 활용을 해볼 건데요. 양배추를 또 한번 반을 썰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을 썰어준 다음에 여기서 잎을 좀 제거를 해줄 거예요. 뒷부분을 이렇게 좀 모양이 최대한 크게 살릴 수 있게끔 최대한. 그리고 이 속의 거는 오늘은 사용을 하지 않을 거고요. 일단은 이렇게 된 상태. 자, 이제 이거를 먼저 세척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세척을 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 건데, 이 양배추는 우리가 모두 거의 알고 있는 게 대부분 위에 좋다고 많이 알고 계시죠? 비타민 U와 K 그리고 식이섬유 성분이 굉장히 풍부한 건데요. 거기에 플러스 철분도 풍부해요. 그런데 이 비타민 U나 K도 수용성이라서 물에 잘 씻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물에 너무 오래 담궈뒀다가 물을 버려버리면 그 영양소도 안녕 잘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이렇게 틈새를 살짝 벌려가면서 그냥 흐르는 물에 이렇게 세척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왜냐면 우리는 오늘 이 모양을 또 살려서 요리를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살짝 세척을 해 올게요. 살짝씩 이렇게 틈새를 벌려주면서 약간 가볍게 샤워하듯이 한 다음에 뒤집어서 탈탈탈. 일단 온전하게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이 양배추는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좀 자잘한 것도 사실 괜찮아요. 다 붙여서 할 거라서. 제 상상이 안 될 수 있지만 양배추 반쪽 모양이 그대로 완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양배추도 많이 먹을 수 있고 또 양배추 편식하는 아이들, 어른도 있죠. 어른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특급 레시피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쪄줄 건데 여기에서 또 팁은요, 전자레인지로 해줄 거예요. 어렵게 뭐 찜통에 번거로워 난 찜통이 편해 하시면 찜통에 하셔도 되고요. 오늘 이 요리는 다 전자레인지로 완성이 되는 요리예요. 어차피 전자레인지 쓸 거니까 굳이 찜통 안 꺼내도 되겠죠? 설거지 아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찌면은요, 찜통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오목한 부분에 물이 생겨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그래서 물이 고이지 않게끔 뒤집는데, 물이 고이면 이쪽에만 더욱더 열기가 가해지니까 골고루 그 식감과 또 맛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뒤집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전자레인지 넓은 전자레인지용 볼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쪄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랩을 씌워가지고 익혀줄 거예요. 아니면 그냥 위생봉투 씌워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랩을 씌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약간 그냥 젓가락으로 살짝 숨구멍 톡톡톡. 자, 이 상태에서 전자레인지마다 다르고 양마다 다르지만 2분에서 3분 정도만 이제 쪄주면 되는데, 저는 한번 2분만 돌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양배추가 이렇게 하면 부러지죠. 이렇게 딱 부러지게. 그런데 이제 전자레인지로 쪄서 흐물흐물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쪄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대로 쪄줄 거예요. 전자레인지로 양배추가 이제 살짝 쪄지는 동안에 이제 속에 고기찜이잖아요. 그래서 고기와 함께 버무려질 채소들을 다져볼게요. 양파, 희망도, 다진 마늘 그냥 있으시다 하면 그거 사용하셔도 되고, 마늘도 이렇게 다질게요. 이건 이제 키친타올 이용해서 핏물만 제거해서 준비를 해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넣어줄게요. 핏물 제거한 이제 200g의 소고기에다가 이제 다진 채소들을 이제 조금씩 이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빵가루. 빵가루는 수분을 잡아주기 때문에 넣어주는 건데, 과하게 들어가면 익어가면서 더 퍽퍽해져요. 그러니까 한 2~3큰술 정도면 충분해요.
넣어주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또 소금, 후추 약간. 어차피 소스를 가미하기 때문에 간은 크게 생각 안 하시고 그냥 가볍게만, 항상 그냥 가볍게 예의상 넣어주는 느낌으로만 넣어줄게요. 그다음에 섞어주세요. 이렇게 어느 정도만 섞고, 그 다음에 달걀 넣어서 그냥 같이 버무려요. 달걀 대신에 우유를 활용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이거 좀 생각해보면 함박스테이크 아니면 뭐 우리 동그랑땡 그런 느낌의 고기 반죽이죠. 이렇게 하면 금방 촉촉하게 한 덩이로 반죽이 됐어요. 자, 이렇게 준비. 그러면 양배추를 이제 꺼낼 거예요. 짠. 이거 제가 당해봐서 아는데요. 뜯을 때 그냥 급해서 이렇게 뜯잖아요. 뒤어요. 손 바로 열기가 직방으로 올라와서 진짜 당해보면 이제 다시는 안 당해본다고, 그래서 이렇게 멀리 해갖고 뜯어요. 어때요? 물을 넣지 않고 쪘는데 이렇게 미스트를 척척척 뿌려놓은 것처럼 수분이 촉촉하게 흐물흐물하죠. 물방울 튀는 거 보이세요? 꼭 물을 넣어야지 아니에요. 물을 넣었으면요, 이 식감까지도 더 죽고 여기 밑에까지 물도 고이고 단맛도 없어지고 영양소도 빠져요. 이렇게 해서 가볍게만 이렇게 하는 정도만 익혔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모양은요, 사실 제가 이 모양을 그대로 활용을 할 거예요. 근데 이런 그릇이 없다면은 사실 뭐 좀 더 깊은 그릇도 괜찮고 한데, 웬만하면 이런 볼 느낌을 준비해 주세요.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씩 채워갈 거예요. 양배추를. 여기에서 하면서 만약에 이게 너무 두꺼운 부분이 나는 좀 거슬려 하면은 이 두꺼운 부분을 살짝 눌러서 이렇게 점여요. 이거는 또 버리지 않고 얇은 부위에다가 다시 포개가지고 활용을 해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놔주고, 위로 갈수록 조금 좁아지는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밑에는 조금 넓은 위주로 입을 놔주세요. 그냥 보이는 대로만 이렇게 약간씩 겹쳐서 이렇게 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치즈를 뿌려요. 이거는 당연히 맛도 맛인데 접착 역할이 있어요. 치즈를 뿌려주고, 그 다음에 고기 툭 얹어서 고기를 너무 두껍지 않게 좀 이렇게 펴요. 왜냐면 너무 두꺼워도 상관없지만 속까지 익기 위해서 가열이 또 오래돼야 되니까 이렇게 가볍게 펼쳐요. 너무 끝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치즈. 서로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렇게 얹어주고, 또 치즈 뿌려주고, 여기에 또 고기 탁 얹어서 펼치고, 또 치즈. 모양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익으면 이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교차만 잘 되게끔 재택만 해서 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자, 보시면은 이렇게 돼요. 층층이. 근데 이게 약간 이게 어떻게 완성 모양이 되지 하는데, 그거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다시 랩을 씌울 거예요. 이렇게 한 상태로 10분 익혀줄게요. 뜨거우니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물을 안 넣고 불 위에서 조리를 하지 않았는데도 딱 이슬을 머금으면서 아주 촉촉하게 잘 익었어요. 뜯어볼게요. 마찬가지로 이거 당하지 않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손 데이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열기가 바깥으로 연기 막 보이세요? 이때 이렇게 해서 좀 빨리빨리 빠져나갈 수 있게끔. 진짜 맛있게 됐어요. 익었나 안 익었나는요, 이렇게 그냥
아래랑 위쪽 말고 가운데 쪽에서 고기를 살짝 들어봐요. 가운데 쪽을 살짝 들었을 때, 왜냐면 아무렴 가운데가 제일 나중에 익으니까, 그래서 고기가 핏물이 없이 다 익었다 하면은 나머지는 확인할 거 없이 다 익은 거예요. 이 모양이 이렇게 완성이 아니에요. 이거를 퍼먹는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예쁘게 또 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쁘게 담는 방식으로 할 건데 뒤집을 거예요. 대신에 너무 뜨겁지 않아야겠죠? 여기 완성 접시에다가 제가 이걸 확 뒤집어서 뺄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뽕, 쏙. 이렇게 하면 짜잔. 딱 양배추 하나의 모양이 확 담겨졌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소스. 이걸 위에다 뿌리는 것보다 밑에다가 뿌리는 게 좀 예뻐요. 그래서 여기 밑부분에 이렇게 채우듯이 뿌려줘요. 이거는 같이 썰어가면서 먹는 레시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살짝 곁들임식으로. 자, 속 모양이 궁금하시죠?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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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면 이렇게 어떠세요? 굉장히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으세요? 또 한 번 더 이렇게 해갖고 이제 너 하나 먹어, 나 하나 먹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옆 사람도 이제 하나씩 나눠주고 이제 개인 접시에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좀 근사하게 이제 칼질을 하면서 이 양배추를 그대로 먹을 수 있는 레시피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 이런 향신료 바질 가루가 있다면은 솔솔솔솔 뿌려가지고 완성입니다. 이 한 잔으로는 단백질 챙기죠, 항산화 성분 챙기죠, 면역력 챙기죠, 다이어트, 근육, 엽산, 아연, 무기질, 미네랄, 철분 계속 나오네요. 이것도 커피숍에서 하는 거 아니야? 이게 고구마가 지금 제가 쪄왔어요. 이제 찐 고구마예요. 네, 찐 고구마고 껍질을 다 활용을 할 거예요. 오늘 아몬드도 있고 고구마도 있는데 이 아몬드 껍질 그리고 이 고구마 껍질 다 버리지 않죠. 이 껍질에는요, 아몬드도 마찬가지고 정말 항산화 성분이 가득 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리면 안 되죠. 이 고구마 겉에 이 적색을 띠는 이 안토시아닌 색소로 인해서도 우리의 면역력을 높여줄 수가 있고 항산화 작용에 더욱 좋기 때문에 우리가 잘 챙겨 먹어야지만이 당뇨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고혈압, 혈압이 높으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메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몬드도 이 껍질이 굉장히 폴리페놀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고 항산화 작용에 뛰어나기 때문에 이 거슬거리는 것도 정말 즐기면서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갈았을 때 사실 이 아몬드 있잖아, 이 껍질에 좀 거슬거리는 게 이렇게 삼켰을 때 좀 느껴질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가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아몬드 우유를 좀 해놓겠다, 만들겠다 하면은 미리 우유에다가 불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유에 그냥 퐁당 넣어요. 한 줌을 넣어주는데 이거를 그대로 그냥 하고 바로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냉장고에 넣어두고 그냥 하루 정도를 두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 어느 정도 성분도 좀 우러나고 좀 껍질이나 이런 조금 까슬거림이 조금 불어서 더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재워둔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우유와 섞어 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달걀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몬드랑 고구마랑 우유랑 섞어 그냥 쉐이크다 그러면 고구마 라떼? 아몬드 우유 이게 뭐야? 우유 다 아는 건데? 할 수 있죠? 여기에 달걀 들어가요. 달걀이 어떻게 들어가냐? 삶은 달걀이 들어가느냐? 생달걀 들어가요.
정말 이거는 드셔보셔야 사실 알아요. 정말 이게 맛있고 고소해지는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달걀이 완전 단백질, 완전 식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든 이 한 잔으로는 단백질 챙기죠, 항산화 성분 챙기죠, 그리고 우리의 면역력 챙기죠, 그리고 다이어트, 뭐 근육, 엽산, 아연, 뭐 무기질, 미네랄, 철분 계속 나오네요. 네, 정말 영양 우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먹는 우유를 훨씬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아몬드는 이렇게 우려내고 있고요. 쪄서 준비를 했고, 달걀 흰자는 머랭을 내줄 거예요. 흰자 거품으로 내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노른자는 또 따로 이제 섞어서 활용을 해줄 건데, 흰자를 거품을 내는 이유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라떼 하면은 우유 거품 내잖아요. 그냥 우유를 그냥 먹는 것보다 뭔가 거품이 들어가면 훨씬 더 풍성하고 고소한 풍미가 입안에서 좀 퍼져요. 그것처럼 거품을 내주면 비린맛도 조금 날려주면서 훨씬 더 포근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금방 또 이렇게 잘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품을 내준 상태고요. 그 다음에 블렌더에다가는 이 아몬드랑 우유 재운 거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고구마 넣어줄 거예요. 고구마는 이제 껍질째. 자, 그러면 이거는 갈아줄게요. 이렇게 다 갈았어요. 컵 준비해 주시고요. 고소해. 이거 향이요, 약간 콩국수에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완전 고소해요. 아몬드, 저는 구운 아몬드를 이제 활용한 거거든요. 생 아몬드보다는 확실히 구운 아몬드가 조금 향이 더 좋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노른자 버리지 않아요. 단백질 노른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갈은 거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노른자를 깨듯이 섞어요. 아예. 금방 약간의 고소한 옐로우빛으로 좀 변하죠. 노란빛으로. 그 다음에 흰자도 한 술 섞어요. 커피 같지 않아요? 커피? 이것도 커피숍에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섞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섞은 다음에 다 들어간 거예요. 여기 재료들 다 들어갔죠. 여기에다가 거품, 흰자 거품을 정말 라떼 거품, 카푸치노 마냥 채워주는 거예요. 이건 진짜 뭐 운동 전후 근육량 좀 생기는 거에 정말 도움이 되죠. 맛도 있고 칼로리에 부담도 없고. 이것도 이제 손님들 왔을 때 이제 웰컴 드링크나 이렇게 후식으로 또 이렇게 내주면, 어머, 이거 하나 뿌렸는데 왜 이렇게 예뻐요? 이 아몬드 껍질의 이 느낌까지도 다 살려서 이렇게 하면은 정말 이 하나에 완전 단백질을 담아서 내 근육을 책임져 줄 고구마 아몬드 우유가 완성이 됐습니다.